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전문가라고 하죠. 그래서 자재, 재료, 그 다음에 재고, 이 사이클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했었고, 애플 이전에는 IBM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잘 아는 회사 중에는 컴팩이라는 퍼스널 컴퓨터 PC 회사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애플을 조인한 후에는 이제 월드 오퍼레이션을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맡았죠. 네, 월드와이드 오퍼레이션을 담당을 하면서 CEO 자리에 있었고,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자리를 비울 때는 인터림 CEO의 역할도 했었고, 사람들이 잘 몰랐죠. 일단 애플이라는 회사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스티브 잡스니까, 스티브 잡스 말고는 이제 뭐 제품 발표회 때 보였던 각 제품군의 담당자들은 좀 많이 알았죠. 제일 많이 아마 스티브 잡스 다음으로 사람들이 인지하는 거는 조니 아이브 디자이너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 흰색 백그라운드의 영상에 나오는 아저씨, 대머리 아저씨. 네, 조니 아이브 있었고, 뭐 그 다음에는 뭐 아이폰 제품 담당군, 맥 제품 담당군, 뭐 그 다음에 뭐 아이튠즈나 뭐 아이클라우드나 이렇게 서비스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나와서 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은 대부분 스티브 잡스나 그 외에 제품군의 담당자들은 알았지만 CEO인 팀 쿡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IT 업계 내에서는 어쨌든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고 해요. 네. 일단 배경은 그런데 저도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팀 쿡에 대해서. 이번에 조사해보기 전까지는 되게 깐깐하게 생긴 아저씨다. 되게 FM대로 사는 또 일하는 그런 아저씨일 것 같다. 좀 소극적일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이미지만 알고 있었고, 사실 비즈니스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대학교 때는 애플 뭐 제품 발표회도 보고, 그다음에 또 뭐 주주총회 이제 그때 당시에도 온라인으로 이걸 송출을 해줬었거든요. 뭐 그런 것도 들어가서 보고 했는데 뭐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관심을 갖고 보지는 않았어 갖고 저도 팀 쿡이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몰랐는데 요번에 조사해 보니까 이미 스티브 잡스가 살아 있을 때부터 아까 얘기한 것처럼 CEO의 역할을 굉장히 이미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큰 방향이나 결정은 스티브 잡스가 많이 하고 팀 쿡은 데일리 오퍼레이션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티브 잡스가 자리를 비우면 그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해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이미 애플 내부나 IT 업계 내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CEO감이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소비자들은 저 사람이 누군데 애플 CEO를 하지? 우리가 못 보던 사람인데 갑자기 스티브 잡스 사후에 CEO를 한다고 하니까 저 사람은 카리스마도 없어 보이고 리더십 측면에서 그다음에 별로 그렇게 창의적인 것 같지도 않고 한데 스티브 잡스의 그런 레거시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몇 년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 이후에 뭐 애플의 비즈니스 실적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품의 인기를 봐도 그렇고 뭐 두 개가 이어져 있는 거겠지만 이제는 팀 쿡의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직접 처음부터 리크루팅을 했던 건 아니고 애플에서 팀 쿡을 스카우트하려고 연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도 그래서 같이 나중에는 만나게 됐었는데 스티브 잡스랑 팀 쿡하고 만난 지 5분 만에 팀 쿡이 나는 애플에서 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네. 그 배경이 당시에 팀 쿡은 컴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컴팩은 그 당시만 해도 PC 메이커 중에서는 1위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팀 쿡이. 근데 애플은 당시에 1조 원,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오히려 관건이던 그런 좀 위험한 회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가 팀 쿡을 만났을 때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그 얘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 비전에 공감을 해서
애플에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말렸었대요. 많이 말렸었는데 그래도 뭔가 나는 여기 가서 일해야지 뭐 재미있는 건 물론이고 나도 여기서 뭔가 내 커리어의 다음 스텝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좀 빨리 결정하고 과감하게 결정을 했다고 해요. 예,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처럼 이미지 형성이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도전적이고 또 모험적인 측면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애플로 과감하게 이직을 하고 이직한 지 1년도 안 돼서 애플이 흑자 전환을 했고 그 흑자 전환을 하게 된 배경에는 당연히 그 팀 쿡의 전문 분야였던 SEM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재고가 몇 달 단위로 쌓여 있던 거를 이제 며칠 단위로, 5일 이내 단위로 줄여놨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단은 웨어하우스들을 다 없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창고들을 다 없앴대요. 창고를 없애고 애플이 직접 뭐 부품까지도 다 만들던 것들을 파트너사에,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회사에 외주를 주고 또 직접 거기서 조립해서,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조립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쇼핑하는 그런 방법으로 간 거죠. 그래서 애플 제품 시키면은 중국에 있는 그 공장에서 직접 와요. 네. 어떤 때는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제품이면 인천에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기본 캐리어가 DHL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도요타에서 저스틴 타임 생산 방식이라 그래, JIT라 그래갖고 소비자한테 주문이 오면 그때 만들어서 바로 보내는 그런 방식을 썼었는데 애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만들기 시작해서 그거를 거기서 직접 쇼핑을 하는 거예요. 창고에 뭐 앉아 있을 새가 없는 거죠. 만들면 뿅 하고 나오면 비행기로 실어서 보내는 거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재고를 없애고 창고를 없애고 자체 조립이든 제품 생산이든 공장을 없애고 하면서 엄청난 코스트 커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비용을 줄이고 수익이 그만큼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딜리버리 타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신제품 출시도 그만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수익이 1년 만에 그렇게 개선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적자에서 흑자로 1년 이내에 전환하는 그런 능력을 오자마자 보여줬으니까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신뢰를 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비즈니스 능력에 있어서는 스티브 잡스나 애플 내부에서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던 부분은 스티브 잡스의 창의력을 어떻게 이 사람이 이어갈 거냐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향을 분석하는 회사니까 사람들이니까 팀 쿡의 성향을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퀄리티들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팀 쿡을 믿었을까? 그래서 살펴보니까 제일 두드러지는 성향 중에 하나가 뭐든 좀 열어놓고 생각한다, 도전한다라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그 강점 성향에서는 그걸 개발 성향이라고 부르는데 일단은 해보자. 저 길 끝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가보자. 라고 좀 도전하고 시도하는 걸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성향을 팀쿡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롭게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플로 처음에 이직을 할 때 본인의 포텐셜을 여기서 터트려 보자. 이미 안정되어 있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가능성들이 있을 거고 그걸 모른 채 살아가는 건 약간 인생 낭비다라고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그렇게 생각했던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커리어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의외로 꺼리지 않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가끔 그 연설이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했던 좋은 결정들, 중요한 결정들은 로지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뭐 그렇다고 감성적인 결정을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야말로 직관에 의존해서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했던 결정들이 본인한테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지니어 출신이고 전공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엔지니어 출신이고 생긴 것도 보면은 굉장히 딱딱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의외로 예, 도전의식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다. 애플에 온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당시에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도전이었고 그 이후에도 사업적으로도 도전적인 결정을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스티브 잡스처럼 어떤 비전을 세우고 트렌드를 만들고 시장을 개척하고 하면서 도전을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방식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팀 쿡도 꽉 막힌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거를 하나를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 강점 성향에서는 개발이라는 성향으로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돋보였던 성향 중에 하나는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냥 단순히 하하호 일하면서 웃고 떠들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뭐 감정이 됐던 입장이 됐던 의견이 됐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갈등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최대한 그런 것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라는 게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도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긴 했지만 스티브 잡스가 중요시했던 팀워크는 그야말로 천재들, 일벌레들을 데려다 놓고 정말 미친 듯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팀워크이 이 스티브 잡스가 원했던 팀워크라고 한다면 팀 쿡이 생각하는 팀워크는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서로 많이 경청하고 그런 의견들을 서로 수용하려고 또 한 방향으로 모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팀 쿡이 인터뷰를 하면서 애플은 어떤 직원들을 원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퀄리티를 4개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으로 나왔던 게 얼마나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또 협력하는가라는 걸 제일 먼저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 하면 스티브 잡스의 애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런 건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네. 굉장히 뾰족한 이미지요. 스티브 잡스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당신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해서 대답 못하면은 뭐 자르고 챌린지에서 막 사람들이 상처받고 뭐 이런 거랑은 좀 이미지가 많이 다르죠. 팀 쿡의 애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서로 얼마나 잘 협력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었고 그냥 참고로 나머지 것들이 뭔지를 얘기를 하자면 창의성, 그 다음에 호기심, 그 다음에 각자의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이나 전문성, 요게 이제 뒤에 따라오는 세 가지였는데 어쨌든 팀 쿡이 생각하는 팀워크는 그것 자체가 창의성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배경, 환경, 성향, 뭐 전문 영역 뭐가 됐든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화롭게 서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또 그런 것들을 같이 시도하고 하느냐가 그게 결국엔 창의성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을 팀 쿡은 갖고 있어요. 네. 스티브 잡스는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약간 천재들을 주변에 많이 두고 싶어 했다고 하면 팀 쿡은 능력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팀 쿡하고 같이 일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언이 팀 쿡이랑 일하면 참 즐겁다. 그 다음에 일하기 편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편하다라는 게 뭐 내 몸이 편하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워커홀릭이에요. 이 얘기는 뒤에 하겠지만 엄청난 워커홀릭이지만 같이 대화하고 뭔가 논의하고 또 협의하고 하는 것들이 까다롭거나 어렵지 않다. 그래서 본인도 어떤 사람으로 나중에 기억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기억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주고 존중하고. 그걸 이제 저희 강점 성향에서는 화합이라는 성향으로 이름을 붙여놨는데 최대한 갈등 만들지 않고 최대한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팀 쿡한테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워크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팀 쿡하고 같이 일하면서 뭐 싸우거나 원수가 되거나 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을까. 굉장히 원만한 관계들을 잘 이어나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파트너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애플이 정말 그 영어 표현으로는 well-oiled machine이라 그러죠. 기름이 잘 쳐진 기계처럼 그렇게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런 화합의 성향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누군가는 불만이 생길 텐데 그거를 원만하게 조정을 하고 또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도와주고 애플 내부뿐만 아니라 애플의 협력사들도 또 전 세계적으로 잘 서로 합을 맞춰가면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것도 팀 쿡이 생각하는 그런 팀워크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